근데 이게 길 하나 두고 이렇게 된 거면은 분하겠는데? 이 아파트도 빌라였을 것 같은데?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은 몇 억이 된다? 33평에 10억 7천 11억이 된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21년도에 신축이라서 나름 괜찮고 전용 면적이 13평짜리고 감정가가 4억 8,600에 나와 있는데 현재 3억 1,000까지 떨어졌습니다. 고급 실용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 보고 현혹되면 안 된다니까. 뭐 이게 그럼 3억 3천에 낙찰받을 수 있는 거예요? 3억 1,000 3억 1천? 저 할래요. 이것만 보고 현혹되면 안 된다니까요. 비밀이 있어요. 잘 따라와 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 트레이더 전 사이트입니다. 오늘 제 현장에 나와 있는데 뒤에 보이는 쌍용 더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용마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33평에 현재 10억 7천 11억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평당으로 따지면 3천 3,500 정도 되는 아파트고요. 그럼 이 아파트가 좋다고 집 찍으려고 나와 있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은 진짜 돈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이 아파트의 바로 건너편 길 하나를 두고 빌라 단지들이 있는데요. 뭐야, 아파트가 돈이 되지 이런 빌라가 돈이 돼? 할 수 있는데 피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파트가 좋아요.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하죠. 저도 아파트가 좋아요. 살고 싶어요. 그런데 돈을 벌려면 우리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빌라가 만약에 아파트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오늘 왜 나왔는지 알았어요. 왜 나와요? 뒤에 보이는 플래카드, 우리가 항상 현장에 가면은 눈을 위에 이렇게 보고 다녀야 돼요. 저게 뒤에 건설, 대림건설에서 용마산역 인근의 도심공공 주택복합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기원한다라는 내용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이 뭐냐면 용마산 한 30초 거리입니다. 도심공공 주택복합사업이라는 거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복합사업 지구 내에 있는 빌라를 우리가 오늘 보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가서 보고 이 물건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근데 이게 길 하나 두고 이렇게 된 거면은 분하겠는데? 이 아파트도 빌라였을 것 같은데? 재건축했나? 여기도 아파트로 개발되고 나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아파트 되고 나면은 인프라가 달라질 것 같아요. 학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요 빌라. 네. 똑같이 생겼잖아요. 요렇게 있었어요. 네. 펜스 쳐져 있죠, 이때. 네. 이때 18년도거든요. 어. 근데 백투더 2015년도로 가볼까요? 어때요? 오, 똑같네요. 그죠? 길 하나 두고 얘는 사업이 진행이 됐고, 여기는 아직 진행이 안 됐고,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은 몇 억이 된다? 33평에 10억 7천 11억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얘 지금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현장 한번 가보시죠. 고고. 이번에 지구 지정이 됐으면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걸 보고? 잘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집값도 지금 올라와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집값이 올라간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땅을 치고 지금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요즘에 제가 채널에서 재개발 전성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재개발로 돈 되는 물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빌라 투자로 단기간에 돈 버는 방법도 있지만, 빌라 투자로 한 5년, 10년을 두고 큰 돈을 버는 방법도 있거든요. 적은 돈을 투입해갖고. 그래서 그런 빌라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빌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삐까뻔쩍해요. 여기랑 뛰어가면 30초거든요. 이렇게 여기랑 가깝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못하다가는 크게 다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외관만 보고 주변에 재개발 잘 진행되고 있어서 좋을 것 같아 하고 해서 사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개발 여러 물건들을 소개하지만 좋다고 해서 덥석 누르면 안 되는 그런 물건을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현장에 거의 다 왔는데요. 보시면은 이 재개발의 분위기들을 우리가 현수막을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웬만한 우리가 아는 대기업의 브랜드들이 달려 있어요. 대림, HDSC, 레미안까지 있네요.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다 라고 알 이 있을 것 같고, 이 건물에는 이제 추진위 사무실이라고 해서 이 사업들을 실제 추진하는 사람들의 사무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런 데 가서 이제 실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동의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대표님 요새 네. 신축 분양하면서 재개발한다고 막 추진이 사무실 열어서 띄운 다음에 막 팔고 도망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죠? 그런 경우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건가요? 근데 그런 거는 조합 설립이 되기 전이나 아니면 본 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그런 작업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미 도심공공복합사업에 지정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가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물건지고요. 보면은 이런 반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일반 분양가 대비 추정 할인율이 4.8% 뿐이다. 이 얘기는 우리한테 분양하는 가격이 너무 높다, 싸게 달라 라고 하는 그런 반대 시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될 거냐라고 봤었을 때는 진행이 돼요.
왜냐면 이건 이미 지구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취소되거나 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현수막들이 붙어 있거나 반대하는 조직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봤었을 때 뭐 소송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강도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번호들이 다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과 통화를 통해서 현재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신축 빌라죠. 21년도에 신축이라서 나름 괜찮고 전용 면적이 13평짜리고 감정가가 4억 8,600에 나와 있는데 현재 3억 1,000까지 떨어졌습니다. 오, 돈 되겠는데? 좋은데? 할 수 있죠. 그래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보시면은 방의 구조는 현재 투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투룸에 화장실 하나, 거실이 좀 큰 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방 3개짜리를 우리가 보통 투자를 많이 하는데 서울의 이 역세권 인근에 있는 빌라들은 방 2개도 충분히 좋다라는 겁니다. 명도는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여기 살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등기에 보면은 주소가 다른 데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안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번 보고 내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가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분양 당시에 내부 사진들이 잘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를 굳이 못 보더라도 그런 사진을 통해서 현재 상태들을 유추할 수 있다. 추정 한번 볼까요? 아, 확실히 깔끔하네요. 그죠? 이 정도면 세대당 그래도 한 대 정도는 나올 것 같고, 보관함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운데요? 여러분, 이런 거 보고 현혹되면 안 된다니까? 우와, 이씨, 뭐. 좋네. 고급지네. 오! 와, 향기 나요. 이게 그럼 3억 3천에 낙찰받을 수 있는 거예요? 3억 1천. 3억 1천? 저 할래요. 이것만 보고 현혹되면 안 된다니까요. 비밀이 있어요. 잘 따라와 보세요. 누가 살고 있네. 월세나 단기 임대 이런 거 좀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부 컨디션은 뭐 사실 뭐야, 6층도 있네. 와, 저기 뒤에 300 봐요, 300. 이게 용마산이에요? 네, 용마산. 배산인수. 좋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가 봤던 쌍용더 플래티넘 아파트.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빌라들이 이제 저렇게 변하는 거죠. 3억 1천짜리가 이제 11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노후되어 있는 것들이 좀 보이는데 이제 하나씩 개발이 될 것 같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또 사업성도 괜찮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또 인프라를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집은 너무 좋고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네. 비밀이 뭐예요? 아, 맞다. 비밀. 빨리 빨리 비밀. 비밀이 이걸 파악하지 않고 사실 투자하게 되면은 돈을 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악을 꼼꼼하게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재개발이라는 게 여러 법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지가 어떤 사업지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도심공공복합사업이라고 하는 정부가 같이 합류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공공이 껴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법이 한번 개정이 되면서 이게 투기 방지, 즉 투자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이 날짜를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 날짜 이후로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이게 현금 청산이라는 걸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빌라를 낙찰받고 쌍용 플래티넘 아파트가 되겠지? 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현금으로 청산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로 받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10년 이후에 돈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도 많은 돈이 아니라 이 당시 그냥 시세로 평가해서 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네. 지역이 돈이 되냐 안 되냐를 본다면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리스크가 뭐냐면 지금 이 LH에서는 매매, 상속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래 갖고 있던 소유자로부터 승계를 한 번 1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의 경우에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LH 담당자분들도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해주는 상황이에요. 명확하게 가이드나 기준이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경매로 이 물건을 취득한다면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면 질의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가 나오면은 저희가 게시글로 한 번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하지 말고 잠깐 대기하는 게 어떨까, 명확한 가이드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 매매, 상속은 돈이 되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일반 매매, 상속도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 있다면 무주택자 그리고 원소유주가 이 물건이 지구지정이 되기 이전부터 이 소유를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가정하에 그 승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계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이 물건에 직접 들어와서 살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참고로 이 물건 피디님이 계속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하면 안 되는 이유도 명확하게 있어요. 이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게 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애초에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취득하든 취득하지 않든 문제 있는 물건이에요. 일반 매매로 했어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일반 매매를 했어도 현금 청산이 되는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되는 것들은 항상 어떤 제한과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와, 근데 건물이 확실히 좋긴 좋네요. 피디님이 외적인 것만 보고 충분히 반할 만한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앞에 또 프랜차이즈랑 또 부동산도 멋지게 들어가 있어갖고 좋은 것 같은데, 보면은 이 물건이 우리가 경매로 빌라를 취득하는 게 좋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 혹은 지금 사면 안 되는 그런 빌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통해서 나 쌍용 더 플래티넘 아파트처럼 저런 멋진 아파트 가져야지 하고 입찰을 한다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같이 투자하는 분들한테 공유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이 빌라의 전성시대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성시대 안에서도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손해를 보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식시장이 지금 좋아서 누구나 더 돈을 버나요? 아니죠. 돈을 버는 사람들만 돈을 법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공공주택 복합 사업지 내에 이런 경매 물건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던 소유자인데 내가 채무나 이런 게 있어서 날려 있는 상황인 거고, 경매를 낙찰받는 사람들도 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훨씬 높게 낙찰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물건들은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서 훨씬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실제 경매로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이거를 투자를 못하니까 계속 가격만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물건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LH에서는 이제 답변을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이 기준을 세우고 답변을 줘야 되지 않나, 빠르게 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답변을 나오냐에 따라서 투자의 전략과 그리고 이분들의 또 입장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다렸다가 저희가 답변을 받으면 그때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